안녕하세요, 잔이에입니다. 이번 주에는 평촌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하나에미 다녀왔습니다. 하나에미는 평촌역 근처에 있는 스시집으로 엔트리급에 속합니다. 엔트리급에서도 저렴한 축인데 저녁에는 75,000원입니다. 하나에미는 셰프님 앞쪽에 바 형식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고 최대 9좌석입니다. 이날은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있어서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네요. 저는 네이버로 예약을 했으며 요새는 100% 예약제입니다. 일요일에는 휴무네요. 6년 전에 처음 가보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그때는 아마 스시와 사시미 오마카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런치나 디너 오마카세 단일 메뉴입니다. 점심은 1시간 코스이고 저녁은 2시간 코스입니다. 저는 사시미 오마카세보다는 스시만 나오는 오마카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런치에 갔습니다. 런치는 4만원으로 오마카세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 고급 재료를 기대하기는 좀 양심에 찔리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인 스시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예약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장님 한 분과 서버 한 분이 함께 일하시는데 사실상 사장님이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분은 장국과 우동, 디저트 정도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였지만 적당한 속도로 식사를 할 수 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잔잔하게 즐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인 시스템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스시가 늦게 나온다면 얘기가 다를 것 같지만 이날은 적당한 속도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에서는 13점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가격 때문인지 앵콜은 없고 별도로 추가는 가능합니다.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세팅된 자리가 9개 있습니다. 스시는 사장님께서 바 앞에 있는 이쪽 접시에 주셔서 바로 먹거나 그릇으로 옮겨와 먹어도 됩니다. 처음 에피타이저는 죽과 젠사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먼저 죽입니다. 죽은 전복죽이고 간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살짝 약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별로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시를 즐길 준비를 시켜주는 딱 좋은 간이었습니다. 원래 죽 종류는 간이 약간 센 걸 선호하지만 식전 입가심이기 때문에 약한 간이 맞는 것 같네요. 오마카세를 즐길 때에는 스시를 즐기기 위해 보통 죽은 잘 안 먹지만 이날은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식사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죽도 맛있었네요. 다음은 가지입니다. 푹 찐 가지와 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약한 간으로 입가심용인데 잘 익혀져서인지 식감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맛입니다. 가지볶음의 가지에 삼삼한 간장으로 간을 한 맛인데 가지 특유의 맛이 세지 않아서 맛있었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 에피타이저는 간이 삼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뒤에 스시 맛이 확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간으로 식욕만 살짝 돋구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저렇게 미리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서 8인분을 만들어야 하고 1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스시인 광어를 만들고 계시네요. 첫 번째인 광어입니다. 따로 간장이나 와사비는 없고 간장은 스시에 발라주십니다. 간장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겠지만 오마카세라는 게 셰프의 권한으로 손님에게 주는 것이라 전 오히려 셰프님이 A부터 G까지 조리해 주는 게 오마카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간장이나 와사비 간은 다른 스시를 먹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날은 활어들의 상태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과거 2번 갔던 경우도 상당히 만족했었지만 어렴풋이 나는 기억에 아주 살짝 비린 맛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비린 맛에 특히 예민한데 조개구이 때 그게 상당히 심해서 조개구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광어도 상당히 신선하며 식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약간의 쫄깃함과 입에서 잘 녹는 광어였습니다. 이런 광어라면 몇 피스라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네요. 광어를 먹으면 셰프님께서 무절임을 주십니다. 생강절임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위에 세팅되어 있었는데
식사가 시작되고 물을 별도로 챙겨주시네요. 제가 생각보다는 저런 물을 좋아해서 입을 헹구기에는 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담그시고 잘 만들어져서 아삭한 식감과 상쾌함을 주는 맛이네요. 치킨 무와는 상당히 다른 맛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치입니다. 한치는 너무 두꺼우면 입안에서 달라붙거나 질겨서 오래 씹어야 하는데 두께도 적당하고 간도 적당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한치였습니다. 스시에서는 밥 양과 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느낀 점이 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았습니다. 적당한 단맛이 나면서 밥 양이 예전보다 살짝 준 것 같은데 약간 적은 듯한 느낌이 오히려 사시미들과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마카세는 밥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날은 그 어느 분도 밥을 더 달라는 요청을 안 한 거 보니 식초간도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참치 속살입니다. 색이 워낙 붉어서 혈향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아내려서 신기했습니다. 같이 간 일행은 이날 참치 속살도 베스트였다고 하네요. 저도 참치 속살을 먹을 때 상당히 맛있었는데 뒤에 참치 뱃살을 먹고 참치 속살의 순위가 살짝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뒤에 나오는 참치 뱃살 맛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만 안 불렀다면 참치 뱃살과 함께 속살도 추가 주문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번째는 참돔입니다. 개인적으로 껍질까지 붙여서 유비끼한 참돔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스시로 먹는 거라 밥이랑은 껍질 없이 속살만 있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참돔은 예전에 올렸던 방앗간이란 곳이 가성비가 훌륭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참돔은 두께가 두껍고 진한 맛이 나서 상당히 맛있었던 참돔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스시로 만들기 직전에 칼집을 내서 만들어 주시는데 기름기도 충분하게 배어 있는 전갱이 줄무늬였고 약한 식감과 함께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시가 많은 생선은 셰프님에 따라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전갱이가 베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갱이는 제철이 5월에서 7월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지금까지 먹었던 전갱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갱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갱이를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리비입니다. 저렇게 벽 쪽에 화로를 끼시더니 아주 살짝 불에 초벌해서 스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한 분량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갔고 비린맛이 전혀 안 나는 무난한 가리비였습니다. 아무래도 생으로 하면 약간의 비린맛이 날 수 있는데 저렇게 살짝 익혀서 먹으니 비린맛도 전혀 없고 약한 단맛과 분량이 올라와서 오히려 저렇게 살짝 익혀서 먹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새우입니다. 새우를 쥐고 나서 주시기 직전에 좀 더 손질해 주시는 모습에 셰프님의 꼼꼼함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철이 아닌지라 단새우 특유의 묵진한 단맛이 좀 덜 느껴졌지만 그래도 맛있는 단새우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연어인데 연어도 스시를 만들기 직전에 칼집을 내서 만들어 주십니다. 연어를 꽤나 좋아하는 편이라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린맛이 없어서 먹기 좋았습니다. 확실히 화로들에 칼집이 들어가니 간장이 잘 스며들어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 같네요. 아홉 번째인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광어 지느러미 특유의 꼬들함보다는 약간의 식감과 부드러운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맛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밥 양과 스시의 비율이 정말 잘 조화된 것 같습니다. 이날 추가 주문한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참치 대뱃살입니다. 벌써 10번째네요. 이것도 석쇠에 살짝 초벌해서 주시는데 역시나 참치 대뱃살 특유의 녹진함과 부드러움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 봤던 초밥방에서 나온 참치 대뱃살 스테이크네요. 아예 스테이크처럼 구울 수도 있고 한쪽 면만 구울 수 있지만 하나의 의미는 스테이크라기보단 살짝 분량만 입히는 정도입니다. 향이 너무 세지 않고 참치 특유의 고소함과 분량이 감칠맛을 더해줘서 상당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11번째인 장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잔가시가 좀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하고 먹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은 맛에 소스와 부드럽게 어우러져서 좋았습니다. 개인마다 취향으로 인해서 다르겠지만 장어는 약간 진한 맛을 좋아하는데 이날은 영상처럼 소스가 약하게 처리되어 있어 살짝 아쉬웠습니다.
장어는 과거 다른 오마카세 집에서 사장님 특제 소스를 맛본 이후로 그 장어 스시가 기준값이 되어버려서 다른 장어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게 아쉽긴 하네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입니다. 12번째는 계란말이입니다. 중간에 검은 부분이 있어서 장어가 들어갔나 싶었는데 그냥 계란말이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식 계란말이 특유의 부드러움과 단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단맛으로 디저트 먹는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13번째는 우동입니다. 우동도 간이 적당하고 시치미 같은 걸 안 뿌려서 매콤하진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중 우동과 비슷한 맛입니다. 요새는 우동들이 모두 평균 이상이어서 어디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번째와 15번째는 전갱이와 참치 대뱃살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이날은 이게 맛이 상당했어서 그런지 옆 테이블에서도 동일하게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 입맛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16번째는 막기인데 특이하게 오이와 밥으로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오이를 안 좋아해서 안 먹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막기 대신에 광어를 주셨습니다. 뜻밖의 이득인 부분이네요. 막기와 광어는 저울상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지만 공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마지막 디저트인 우유 푸딩입니다. 사실 제가 이곳으로 정한 이유 중 하나가 우유 푸딩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곳이 있지만 저는 녹차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곳들은 후식으로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던 중 하나의 미만 우유 푸딩으로 나와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 우유에 녹진함이 있어서 끝까지 싹싹 긁어 먹게 됩니다. 역시나 일본식 푸딩은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도 훌륭한데 간식으로도 따로 구매해서 먹고 싶은 맛입니다. 올 때마다 더 맛있어지는 하나의미. 다음에는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